자, 그다음 박현철님하고 이제 최은영님 질문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는 사연일 것 같아요. 자, 박현철님 사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에 민규님 이게 제가 잘못 짚은 거면 죄송합니다. 근데 그냥 제 생각에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해드리는 게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박현철님. 무주택자로 서울에 거주 중인 29살 직장인입니다. 29살인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건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요즘에 느끼는 거지만 일찍 시작하면 일찍 시작할수록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투자는. 시드도 5천만 원이나 있어요. 저는 29살에 진짜 한 푼도 없었는데 5천만 원. 이것도 대단하신 겁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데 5천만 원을 모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게 약간 물론 이제 가지고 계신 거는 아까 너무 다르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가 계산한 걸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월급은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많지 않죠. 현재 저는 부모님 집에서 세대원으로 거주 중이고 부모님 집은 서울의 자가입니다. 근데 빌라에 사신대요. 여자친구랑은 3년 내에 결혼을 해서 언젠가는 서울 아파트에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그때까지 방향 설정과 투자 방법을 공부하기 위해 제 강의를 수강하게 됐습니다. 부모님 집은 조정 지역이어서 세대원인 저는 현재 비규제 지역의 지방 소도시 투자로 시드머니 5천만 원을 불려나갈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에 부모님 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투자 공부와 시드를 더 모으는 게 답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제가 명의분산을 명의분산이 아니라 세대원에서 이제 세대 분리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닌지에 대한 거에 대한 질문에서는 제가 이전 기수에는 거의 보통 대부분은 세대 분리를 일찍 하시는 게 좋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번에 현철님 사연에서는 제가 거의 유일하게 세대 분리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또한 여자친구와 결혼을 할 때 일단 보수적으로 둘이 저축만 한다고 하면 양치따 부모님께 도움받을 정도는 아니어서 결혼 자금이 약 1억 5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 1억 여자친구 5천 정도로 1억 5천 정도로 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마인드가 너무 좋아요. 부모님께 도움받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더 모은다 그랬어요. 근데 저가 1억이래요. 근데 현재가 5천만 원 있는데 1억이 된다라는 건 지금 3년 내에 결혼을 한다 그랬죠? 그쵸? 그럼 3년 동안 5천만 원을 더 모은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5천만 원을 더 모은다는 거는 월급이 300밖에 안 되는데 순수 모으는 돈, 최소 모을 수 있는 것 같은 돈이 1억이니까 이분 혼자서 그럼 5천만 원을 더 모은다는 거고 300 중에 50%를 저축한다는 겁니다. 그쵸? 150 정도씩은 모아야 대략적으로 못 쓰는 돈 했을 때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왜냐면 최소로 잡았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150씩 모으면은 얼마죠? 150 곱하기 하면은 1,800만 원이고 1,800만 원 곱하기 3년이면 5,400만 원이니까 최소 하니까 이 정도는 저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 이런 마인드가 좋은 겁니다. 이런 거. 50% 이상을 저축을 해야지. 물론 독하게 더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정도도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억 5천 정도를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억 5천을 가지고 수도권에서 거주를 하려고 하니까 막막한데 당연하죠. 그렇죠? 막막하죠. 저희와 같은 신혼부부한테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 궁금한 거죠. 강의를 듣고 계속 지역 분석을 해서 비규제 지역의 소도시에 투자를 해서 시드를 불리고 결혼할 때 모은 시드를 가지고 수도권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혹은 2년 4년마다 매도해서 더 좋은 물건으로 투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비규제 지역에 투자를 지속한다. 투자를 통해 모은 돈으로 서울의 아파트 자가를 마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목표입니다. 일단 최종 목표까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투자는 평생 하는 거라는 말을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조금씩 전진 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것도 마인드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으신 것 같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저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신혼부부의 테크트리를 알려주세요. 예비 신혼부부의 테크트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현 시드는 5천만 원 있고 월 50% 정도를 저축하시는 것 같고 3년 내에 결혼하실 거고 지금 현재 부모님의 1주택이 있고 조정지역이고 여기에 세대원으로 거주 중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드는 1억 5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지만 결혼하면. 그래서 제가 원래 보통의 경우는 세대 분리를 추천하는데 이번 경우는 그냥 세대원으로 투자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현재 지금 5천만 원이 있으시다고 하셨고 부모님 집은 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에 투자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쵸? 그래서 비규제 지역에 3억 이하의 주택을 투자하시면 되고, 그 돈이 이제 뭐 공시가 1억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공시가 3억 되기 전에 파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3억 이하 때 매도를 해야 그 매도하는 양도세가 중과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3억짜리를 사면 되는 게 아닙니다. 공시가 3억 이하라는 건 지금 공시가가 한 2억 정도 되는 애를 3억 정도에 파는 거. 시가로 따지면 지금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되는 애를 4억 5천에서 5억 정도 됐을 때 파는 거. 그게 공시가 3억 이하 투자입니다. 이 투자를 할 것 같아요. 현재 투자금 5천으로. 왜냐하면 지금 부모님 명의에 가지고 계신 집이 빌라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은 아마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엄청 고가의 빌라가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은 일단 없어요. 지금 한 주택에 한 주택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2주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종부세 부담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취득세도 비규제 지역에 투자하면 1.1%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습니다. 어떤 주택을 사더라도 공시가 1억이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이 없고 아무 아파트나 사도 됩니다. 양도세도 중과될 게 없습니다. 왜? 공시가 3억 이하니까 지방도 투자하면. 그래서 이 시드머니 5천은 제일 돈을 잘 벌 수 있는 지역에 보내서 2년에서 4년 후에 매도합니다. 만약에 2년 후에 매도하는 환경이 된다 그러면 결혼할 때 보태서 쓰시면 됩니다. 그 돈을. 그쵸?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4년까지 갖고 갈 걸 추천드려요. 이건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추가 저축할 수 있는 게 본인 5천만 원, 그리고 와이프는 5천만 원이 있으니까 이거는 결혼 자금을 일단 써야 됩니다. 그쵸? 근데 저는 결혼 자금 할 때 결혼 준비 비용을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현철 씨 같은 마인드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례허식 없이. 저 같은 경우도 결혼식 비용 많이 안 들였거든요. 많이 안 들이고 뭐 예물 예단 이런 거 안 하고 부모님 도움 전혀 안 받고, 물론 신혼여행은 좋은 데 가고 싶어서 신혼여행은 좋은 데 갔습니다. 그런데 뭐 반지도 그냥 커플링으로 결혼 반지 대신했고, 서로 뭐 선물해 주는 거 전혀 없었고, 그 다음에 우리 둘이 돈 모아가지고 가구 이런 것도 진짜 최소화 해가지고 싼 걸로 샀었고, 가전도 이렇게 최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 월세를 사는 겁니다. 현철 씨 마인드라면 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에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던 거를 현철 씨는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나이라는 가장 큰 무기도 있고 마인드도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럼 결혼 기간 3년, 애 낳아가지고 애를 바로 낳는다고 하더라도 7년 있으니까 앞으로 10년 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현철 씨의 인생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지금 정도의 마인드가 있다면. 그래서 월급이 300만 원인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월급이 150이어도 돼요. 이 정도 마인드가 있고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투자만 잘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 현철 씨라면 결혼 준비 비용 최소화해서 빌라 월세로 보증금 최소로 제일 적게 깔고 앉고 그 돈을 다 투자할 겁니다. 보내놓을 거예요. 지방에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지방에 다 보내놓고 걔가 나중에 내가 10년 뒤에 살고 싶은 집에 딱 목표를 정해놓고 그 돈이 될 때까지 계속 불릴 겁니다. 그게 꼭 서울이 아니어도 돼요. 뭐 대구가 될 수도 있고 천안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뭐 이제 올해 투자를 한다면 전 다른 지역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1호기 투자를 만약에 5천만 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얘를 그냥 굴릴 것 같아요. 2년에 매도하는 게 최선이라면 2년에 매도하고 2년 뒤에 무조건 8차 필터링 다시 돌려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2년에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24년에 2년이 돌아오기 전에 6개월 전에, 최소 6개월 전에 이 주택을 매도할 건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6개월 전에. 그 판단은 뭘로 해요? 2년 정도 시점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 시점이 지났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22년에 봤던 입주 물량과 미분양이 달라져 있겠죠? 1년 반에서 2년 뒤니까. 그럼 그 시점에서 다시 8차 필터링을 돌려보는 거죠. 특히 수요와 공급에 집중해서, 공급 물량과 미분양에 집중해서. 아까 제가 원주 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누적된 공급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고, 이 정도 물량이면 미분양이 터질 것 같고 가격이 빠질 것 같아. 그러면 2년 갖고 있다 매도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2년 뒤에 봤는데도 여전히 공급 별로 없고 미분양이 안 터질 것 같고 다른 지역과 비교 평가해 봤는데 저평가라면 2년을 더 들고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2년은 기본적으로 들고 가고 2년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2년 뒤에 다시 8차 필터링을 돌려봐서 결정을 하는 거다. 이게 프로세스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만약에 1호기가 괜찮은 물건이면 4년까지도 들고 가는 겁니다. 왜? 이때까지 모아놓은 돈으로 나는 빌라 월세 살면 되니까. 부끄럽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 10년 뒤에 나를 지금 부끄럽게 보는 친구들, 난 얘네보다 더 부자가 돼 있을 건데 뭐가 부끄러워요? 걔네들이 부끄러운 거 불쌍한 거지. 내가 지금 외제차 타고 내가 지금 서울 아파트에 비싼 데 살면 뭐예요? 앞으로도 희망이 없는데. 근데 현철 씨는 희망이 있잖아요. 딱 목표, 시점, 목표 금액 찍어놓고 원하는 지역 딱 찍어놓으세요. 그 지역 지금 얼마인지. 내가 그 금액 언제까지 벌 거다. 전 그런 마인드로 투자합니다. 지금. 언제까지 내가 목표를 달성하겠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되뇌입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목표하는 금액,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디에 가고 싶은지, 뭘 하면 행복할지 매일매일 되뇌어요. 매일매일. 그게 제가 힘들게 살면서도 버티는 이유입니다. 버틸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히 신혼부부들은 마음을 독하게 먹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진짜 지금 미혼이라면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만나야지, 이런 마인드를 갖추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인드를 맞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연애도 하시고 결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 신혼부부라면 저는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었어요. 현철님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